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요일은 오라클이 이제 시간에 좀 무너지면서 미국 선물 시장도 좀 무너지고 국내 증시도 영향을 좀 끼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오히려 이런 시장이 저는 AI의 옥석가리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주워 담으면 좋을 만한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이 될지 방송을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코스피도 결국에 하락이 나왔고요. 코스닥도 하락이 좀 나왔지만 현재 시장 자체는 이평 자체는 지켜주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신고도 단기 신고가도 찍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시장의 이 수급을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외국인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받쳐주고 기관이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기관의 이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와주고 외국인들이 강하게 받쳐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상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이렇게 방어를 하는 모습이 현재 일단은 우리나라 환율적인 부분, 환율이 또 단기적으로 이제 급반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에도 말했다시피 이런 환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오히려 기존에 사고 싶었던 주식은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런 수급이 또 들어오는 게 아닌가 생각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일단은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SK하이닉스가 또 이전 투자 경고에 따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단기 하락 여파 조정은 나왔습니다만은 또 이런 것도 요건을 검토해 본다는 또 이야기가 또 오늘 아까 또 나왔죠. 그러다 보니 또 단기 반등점을 충분히 잡아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사실 이런 증시의 하락은 결국이 제가 봤을 때 기관의 이런 차익 매물도 지금 나와주는 게 결국에는 이런 선물 영향이 크다라고 해요. 나스닥도 보다시피 지금 오늘 오전부터 해가지고 다이렉트 이렇게 급락을 했죠. 사실상의 이 급락의 이유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다? 현재 오라클이 제일 크다. 오라클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장전 어떻게 됐을라나 애프터마켓에서는 엄청나게 무너졌었는데 지금 장전에도 지금 그대로 무너지고 있네요. 지금 현재 보다시피 실적 악화 유스와 함께 지금 몇 한 12% 정도 꽤 큰 폭의 낙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이 오라클 관련되는 기업들이 무너지면은 당연하게 지금 뭘 생각하느냐? AI의 거품이다. 버블이다. 이게 다시 한번 시장에 논란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오늘 저녁 같은 경우는 오라클로 인한 증시 낙폭이 커질 거고요. 그래서 내일 또다시 우리나라 증시도 추가적인 낙폭을 가져갈 확률은 굉장히 높다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긍정적인 건 뭐냐고 하면은 오라클 자체보다도 우리가 지금 당장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브로드컴이 어디 있어요? 브로드컴이 오늘 이제 또 내일 오전 이제 새벽 6시에 실적 발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오라클처럼 충격을 줄까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이제 브로드컴에 대한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오라클이라든지 브로드컴, 엔비디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게 성격이 다르죠. 구조부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라클 같은 경우는 AI 인프라, GPU 같은 걸 이렇게 구매해가지고 뭐 한다. 인프라를 구매해서 클라우드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 브로드컴은 뭘 하는 기업이다? 이제 AI 인프라를 공급하는 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AI 인프라를 공급을 하면서 AI 인프라에 대한 뭐다? 이 시장이 당연히 AI가 이제 성장하려고 하면은 기존에는 없던 시장입니다. 인프라가 공급이 되어야 되고 그 인프라를 확보한 다음에서야 이제 뭐가 된다? 플랫폼이 보다 클라우드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굴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초기 시장은 누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AI 인프라 시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도 시장은 이제 오라클의 이 실적과 함께 무슨 예상보다 덜 벌고 더 썼다라고 하면서 월가의 말썽쟁이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건 말썽쟁이가 아니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AI 인프라 시장이 더 커지는 거고 AI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당연히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돈을 쓰는 것 대비해서 이 결과는 당연히 더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클의 본격적인 매출은 26년, 27년도로 갈수록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에서의 보는 관점이란 거예요.
특히나 지금 당장 26년도로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오늘 사실 증시를 찍어 눌렀던 게 금리가 이제 계속해서 동결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시장은 별다른 이슈가 없습니다. 별다른 이제 호재성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가지고 갔던 뭐다 섹터들,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들만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갈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JP 모건 월가에서도 뭐라고 하느냐? 월가에서도 지금 현재 이런 JP 모건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내년에 뭘 봐야 된다. 이 오라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에는 AI에 투자해야 되고 AI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지속적인 대장주가 계속해서 대장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여전히 공급망에서 가장 견고한 연결고리를 뭐 작용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그냥 어쨌든 뭐 이 핵심만 본다라고 하면은 가장 분명한 메시지는 향후 몇 년은 물리적 핵심 요소, 특히 반도체와 전력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도 현재 이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 그래서 2028년도까지 아까 얘기했죠.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은 적어도 2028년도까지 공급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칩 부족 상태를 겪고 있기 때문에 AI 인프라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26년도, 27년도도 사실상 AI 반사이익의 시대가 가장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모건셀리 같은 경우도 지금 모건셀리가 이제 블랙록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번역이 풀리긴 했는데 이제 2026년도부터 해가지고 더 강하게 매그니피 7과 함께 이런 이 시장 AI 시장은 계속해서 잘할 거다, 더 성장할 거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월가에서는 계속해서 보는 게 AI다. 그래서 26년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오라클의 실적은 중요하잖아요. 아마 오늘 저녁에 브로드컴의 실적만 예상대로만 잘 나와준다 하더라도 다시 시장은 반등점을 잡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지금 트렌드 포스에도 따르면은 2026년도에는 글로벌 기술 환경을 재편할 것이고요. AI를 보라는 건데, 중요한 건 그래서 이제 AI가 이제 이미 인프라 사업과 이제 이거를 활용하는 클라우드 사업 뭐 이런 게 나뉘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본격적인 이제 수익을 내고 안 내고의 옥석가리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옥석 중에 하나가 뭐다? 당연히 AI 인프라처럼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란 거거든요. 근데 지금 26년도에는 지금 트렌드포스에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글로벌 기술 환경이 재편이 될 거라고요. 재편이 되는 게 뭐 때문에 재편이 되는 거냐 봤더니 새로운 또 인프라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죠. 뭐다? 엔비디아가 지속적으로 뭐 하기 시작해요? 성능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엔비디아 기존엔 700W에서 곧 출시될 이 반도체 칩 같은 경우는 1000W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어요. 급증하게 된다라고 하면 중요한 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당연히 발열량 증가예요. 발열량 증가와 서버렉에서 액체 냉각 시스템의 광범위한 도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26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뭐가 도입이 된다? 액체 냉각. 과거에 엔비디아가 선택한 액체 냉각이라는 게 과거부터 뉴스가 되면서 관련 테마도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선택한 액체 냉각 시스템이 광범위하게 도입이 될 거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사용률이 47%에 달한다는 거는 사실상 급격하게 엄청난 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시장에서도 지금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게 뭐 때문에 문제된다고 이야기하느냐. 최근에도 보면은 냉각 때문에 금융 시스템 중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AI 인프라 업계들이 차세대 냉각 기술 잡으라고 하는데, 보다시피 뭐 한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같은 경우는요, 시스템 장애 원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10시간 동안 이제 발생했는데, 그게 뭐 때문이다? 다른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 과열에 따른 것으로 밝혀지면서 시장은 앞으로 AI에 있어서 이 냉각에 대한 부분, 그 냉각 기술을 더 주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26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는 뭐다? 본격적으로는 이제 냉각 기술에 대해서 봐야 된다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당장 내년에 뭐 한다고 합니까? 당장 내년에 KT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액체 냉각 시대를 열겠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발열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고, 뭐 엔비디아, 블랙뱅 등 고성능 AI 칩이 등장하면서 기존 공냉 시스템만 가지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액체 냉각을 활용한 이런 선점에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위에 액체 냉각 같은 게 이런 장치가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열을 확 식혀주는 모습이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KT가 갑작스럽게 이걸 우리가 뭐 한다? 내년 4월부터 액체 냉각 시대를 연다가 아니라 이미 과거 올해 같은 경우도 11월 이미 실증 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국내 첫 D2C 액체 냉각이라고 해가지고 AI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기 시작했고요. 이거를 어느 정도 실증 사업을 진행해 보니까 이제 뭐가 된다? 액체 냉각을 본격적으로 사용해도 되겠다 라는 판단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KT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본인의 이런 데이터 센터에 뭐 한다? 액체 냉각을 도입을 함으로써 이게 뭐가 돼요? 이제 여기에 서버를 사람들에게 임대를 해주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기존 네이버라든지 이런 기업들,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런 데이터 센터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KT가 이걸 스타트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기업들도 빠르게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액체 냉각 시스템을 빠르게 도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급격하게 액체 냉각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시장 규모도 엄청나게 가파르게 성장할 거고요. 이런 것들이 언론의 이슈가 되기 시작하면서 액체 냉각이라는 테마가 AI 속에서 새로운 인프라 시스템으로서 급격하게 성장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26년도에는 AI 새로운 인프라로서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액체 냉각 시스템, 유리기판과 비슷한 느낌이죠. 유리기판도 저전력을 위한 이제 기판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저전력도 중요하지만 이런 열을 식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액체 냉각도 충분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봤으면 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서는 뭐 저는 K엔솔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사실 K엔솔 말고도 GST였나요? 그 다음에 워트 등 많은 종목들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K엔솔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과거에도 엔비디아가 액체 냉각 도입한다고 하면서 관련주로도 굉장히 급등했어요. 그래서 세계 1위 업체라고 하잖아요. 그 세계 1위 업체가 뭐냐고 하면은 바로 이 서브머라는 기업이에요. 서브머라는 기업과 협력해서 국내 이머전 쿨링 시장에 진출한 액체 냉각 솔루션 기업인데 이 서브머가 최근에 이제 이슈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제 이 최근에 클랜스파크라는 기업이 이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이미 서브머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미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서브머가 뭐 하기 시작한다. AI 인프라 시장 데이터 센터에 뭐 하기 이 액체 냉각을 공급을 하기 시작하죠. 지속 가능한 데이터 센터 솔루션 분야.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 이미 성장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럼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이제 얘네들이 액체 냉각을 직접 만들 게 아니라고 하면 파트너사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런 클린스파크의 사례를 보고서 실질적인 지금 이제 북미 시장의 데이터 센터에 이제 뭐가 된다. 80% 이상은 최소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그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런 효과, 이런 효율을 봤더니 굉장히 잘 맞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게 서브노로서의 엔비디아가 뭐 그 파트너십을 또 체결할 수도 있는 부분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서브노와 함께 이런 이슈가 됐던 뭐가 된다. K엔솔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특히나 K엔솔이 지금 현재 방금 얘기했더니 액체 냉각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도 이제 중국 업체를 압도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얘 같은 경우가 지금 이 클린룸 반도체 배터리 산업으로도 반사를 받는 기업이죠. 그래서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섹터도 연계가 되는 기업인데 최근에는 지금 오히려 글로벌 진출 발판을 하면서 진출 발판 마련하면서 오히려 급격하게 급성장하는 추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의 실적도 굉장히 사실 액체 냉각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액체 냉각까지 따라와 준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성장 모멘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특히나 지금 현재 K엔솔 같은 경우도 보면 알겠지만 저는 얘가 메리트가 있다고 느끼는 게 외국인의 보유 비중을 보시면은 최근에 얘가 주가가 급등하면서 쫙 무너졌어요. 쫙 무너지는데 이 무너지는 동안에 오히려 반대로 외국인은 뭐한다? 쓸어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만 털고 외국인은 비중을 확대하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K엔솔 같은 경우가 사실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최대주주 지분이 50%가 넘어가요. 보다시피 51%. 얘 지금 시가총액이 1,400억이거든요. 그럼 대략적으로 얘가 지금 시총이 한 700억짜리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지금 보통 이런 실적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실적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죠. 매출도 증가하고 실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액체 냉각이라는 모멘텀 받으면서 추가적인 증가까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메리트 있지 않을까. 지금 이번 연도 264억. 이번 연도가 조금 이제 리스크는 있긴 하겠네요.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여기서 그거니까. 네, 4분기가 어떻게 나와준지는 봐야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시장도 진출, 발판 다 탄력 있게 마련하고 있고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저는 현재 K엔솔 같은 경우 오히려 여러분들이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바닥에서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이렇게 대하락 추세 끝나고 반등하는 자리에서의 주가 또 상승 탄력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K엔솔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제가 그 링크를 남겨놔요. 그럼 클릭하시면은 제가 사실은 이제 뭐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도 이런 식으로 다 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리포트 같은 것도 꾸준하게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리포트라든지 이런 가격 전략이라든지 참고하셔가지고 좀 도움 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